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 어떤 현상이 발견되냐면 세 가지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좀 말이 좀 어려워요. 동시성의 상대성.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간 팽창. 시간이 팽창된다고? 다른 말로는 시간 지연.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보면 되고, 그에 따라서 파생된 건데, 이거는 길이 수축. 길이가 수축되는 현상도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입니다. 이 세 가지 현상.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는 동시성의 상대성이 뭔지부터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동시성의 상대성. 말로만 놓고 본다면 동시에 일어난 일인데 하나의 사건이야. 하나의 사건인데 누가 관찰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관찰된다는 게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 이 우주선은 현재 움직이는 중이야. 아까 자동차랑 비슷해요. 자동차 또는 자동차네요. 자동차랑 비슷합니다. 자, 이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 우주선 안에 이 안에 타고 있는 관찰자 보여요? 이 안에 타는 관찰자? 책을 좀 확인해주세요. 숨어 있어요. 안에 타고 있는 관찰자가 이름이 S-라는 뭔 소리야? S-라는 관찰자가 타고 있는 거야. 관찰자 이름이 S-야. S-다시다도 아니고 S-라는 관찰자가 타고 있는데, 자, 자기는 잘 봐. 자기는 지금 우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움직인다는 걸 인식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전제입니다. 자기가 움직이는 걸 몰라. 우리가 자전을 느끼지 못하는 거랑 같은 거야. 얘가 움직이는 걸 못 느끼고 있는 관찰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가운데서 빛이 빵 쏴지고 있는, 딱 정중앙이야. 딱 정중앙에서 양쪽으로 빛을 쏘고 있는 상황을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관찰하고 있는 거야. 그때 이 빛을 양쪽으로 쐈을 때 빛이 도착하는 걸 검출하는 검출기를 빛 검출기라고 하는데, 검출기가 양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검출기가 배치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죠. 항상 일정한 속력으로 가기 때문에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거리를 간다면 시간은요. 우리 거속시 공식 알고 있죠? 저 빛 검출기에 도착하는 시간은요. 거속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빛의 속력 일정하고 양쪽 거리 일정하니까 양쪽에 도착하는 시간 역시 일정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S- 관찰자가 말하기를 가운데서 빛이 나오더니 둘이 동시에 A라는 검출기와 B라는 검출기에 빛이 동시에 도달했어요. 라고 말하겠죠. 맞죠? S-는 빛이 양쪽에 빛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했어요. 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은 이 사건을, 이 하나의 빛을 쏘는 이 사건을 외부 관찰자가 관찰을 하고 이제 인터뷰를 할 겁니다. 자, 외부 관찰자한테, 자, 지금 실험할 거니까 봐주세요. 빵! 실험을 했어요. 봐봐. 우주선이 움직이는 걸 이 사람은 알죠? 밖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럼 출발한 빛이 어떻게 되냐면요. 봐봐. 양쪽에서 빛을 빵 쏘잖아. 근데 빛의 속력이 둘 다 일정하고 일정하죠? 광원의 속도와 상관없이. 맞나요? 그런데 빵! 빛이 출발한 그 순간에 우주선이 움직이잖아. 다시 말해서 A라는 검출기가 빛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B라는 검출기는요. 빛으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맞나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렇다면 양쪽으로 같은 속도로 가고 있는 빛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먼저 도착해야 돼? A에 먼저 도착하고 B에는 나중에 도착하게 되겠네요. 맞죠? S가 그걸 본 거야.
S가 봤을 때 빛이 빵 출발하니까 우주선이 다가오면서 A 검출기가 이가 다가오고 B는 도망가니까 A에 먼저 빛이 빵 닿고 B에는 나중에 닿는 걸 이가 관찰하게 됩니다. 인터뷰합니다. 빛이 어떻게 됐나요? A에 먼저 도착하고요. B에는 나중에 도착하더라고요. 라고 얘가 인터뷰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의 사건인데 누가 관찰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관측된다는 겁니다. 이걸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말해요.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게 빛이 아니라 화살을 가지고 실험했다면 둘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봐봐. 안에 타고 있는 관찰자가 있는데 양쪽으로 활을 같은 속도로 빵 쏴요. 어떻게 돼요? 동시에 도착하겠죠. 자, 밖에서 관찰할 때 어떻게 돼요? 안에서 화살을 양쪽으로 빵 쏘면요. 화살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쏜 거니까 이쪽 A 방향으로 쏜 화살은 약간 느리게 갑니다. 맞아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쏜 거니까. 맞아요? 하지만 B 방향으로 쏜 화살은 어떻게 돼요? 가면서 빵 쏜 거니까 엄청 빨라요. 그래서 A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느리게 가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걸리고요. 그 다음에 B가 도망간다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따라가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을 쏠 때는 관찰자와 상관없이 다 똑같게 인터뷰를 하겠지만 빛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광속이 불변하기 때문에. 광속 불변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굳이 빛을 가지고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빛을 가지고 왜 실험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건 아까도 잠깐 소개했었는데, 과거에는, 해볼게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잖아요. 과거에 뉴턴이 말한 게 뭐냐면, 시간은 절대적이다.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내가 한 살 먹을 때 너도 한 살 먹는다. 이런 얘기 했던 거야. 시간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이다. 공간도 누구에게나 절대적이다. 공간도 누구에게나 절대적이다. 라고 말한 거야. 그렇다면 속력도 누구에게나 절대적이어야겠네요. 그죠? 하지만 상대 속도라는 게 있죠? 상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 아까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는 서로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며 이런 걸 설명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상대 속도라고 하는 또 다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자, 뒤에 나오겠지만 빛의 속력이 일정한데 이제부터 보게 될 예시들을 미리 설명하는 거야. 일정한데 빛의 속도가 일정한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누구에게는 빠르게 가고 누구에게는 느리게 가는 게 관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일정하다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시간이 변한다면 모두 변해야 돼. 거리도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2번과 3번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변한다면 거리도 바뀌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광속 불변의 원리 때문에 뭉쳐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돼요? 속력이 일정하다면 거리와 시간은 함께 움직여야 돼 그 뜻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거리하고 시간이 어떻게 함께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지금부터 볼 겁니다. 자, 동시성의 상대성이 확장될 거야. 자, 이거는 이해가 됐죠? 자, 이것과 관련된 또 다른 예를 좀 볼게요. 자, 이겁니다. 이 우주선은 지금 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동하는 중이고요. 지금 A라는 별과 B라는 별이 폭발할 거야. 빵! 폭발할 겁니다. 별이 폭발하면은 빛을 빵 쏴줄 거 아니야? 그지? 별이 폭발하면서 빛을 쏴줄 건데, 달나라에 서 있는 S가 관찰할 거야. A라는 별과 B라는 별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A별과 B별에서 빛을 빵! 폭발하면서 빛을 쫙 쏴줍니다. 동시에 폭발했다면, 잘 봐. A, B가 동시에 폭발했다면, S는 뭐라고 말해줄까? S가 관찰하기에 A에서 온 빛과 B에서 온 빛이 자기에게 동시에 도착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S는 뭐라고 말하냐면 A라는 별과 B라는 별은 동시에 폭발했어요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이 현상을 누가 바라보는 거야?
S 다시 이 우주선에 타고 있는 S 다시가 관찰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양쪽에서 A, B 별이 동시에 뻥 폭발했어요. 근데 S 다시라는 이 우주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오른쪽을 향해 가고 있죠. 즉 누구? B라는 별 쪽을 향해 가고 있잖아. 그러므로 여기서 오고 있는 빛이 얘가 가서 마중을 나오니까 먼저 가니까 요 B에서 온 빛이 먼저 S 다시에게 닿게 되고요. A로부터 발생된 빛은 얘가 도망가니까 나중에 따라가서 도착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은 사건인데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는 A, B가 동시에 폭발했어요 라고 한다면 얘를 인터뷰해보자. 너는 뭐 어떻게 관측되니? 아니 저는요 B 별빛이 먼저 보이고 A 별빛은 나중에 보이던데요 그럴 거 아니야. 아마 B 별이 먼저 폭발하고 A 별은 나중에 폭발했나 봐요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거야. 같은 사건인데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서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관측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여보세요? 똑똑똑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됐어요? 응용합니다. 이제 응용할 거야. S 다시한테 인터뷰. 여보세요? 계세요? 자, S 다시한테 물어봅니다. 자, 별빛이 어떻게 보이셨나요? 움직이는 관찰자야. 어떻게 보이셨나요? 인터뷰했더니 A라는 별과 B라는 별이 동시에 폭발하던데요? 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실제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S 다시가 둘이 동시에 폭발하던데요? 라고 말했다는 건 이 별빛이 먼저 오고 얘가 나중에 오잖아. 그죠? 원래는. 근데 동시에라고 관찰했다는 건 얘가 먼저 폭발한 거야. 얘가 먼저 폭발하고 얘가 나중에 폭발했는데 얘가 관찰할 때는 나중에 폭발한 쪽으로 가니까 먼저 도착하죠. 먼저 폭발한 놈은 나중에 오잖아. 그게 공교롭게도 동시에 도착한 것 뿐입니다. 다시 S 다시가 A, B별이 동시에 폭발하던데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다? 실제로는 A가 먼저 폭발하고 B가 나중에 폭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워요. 자, 기본은 이거야. 기본은 둘이 동시에 폭발했을 때 둘이 다르게 관찰될 거야. 그지? 그런데 얘가 다르게 관찰되는데 얘가 동시에 폭발했다고 말한다는 건 일로 가면서 관찰하는 건데 얘가 동시에 폭발했다라고 인터뷰를 한다는 건 A가 먼저 폭발해서 쭉 따라오고 B는 늦게 폭발해서 이렇게 오니까 늦게 폭발한 쪽으로 가니까 더 빠르게 관찰이 되고 얘는 느리게 관찰되니까 우연히 동시에 폭발한 것처럼 보이게 된 거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봐서 우리 밑에 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S 다시가 동시에 폭발했다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A가 먼저 폭발하고 B는 나중에 폭발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 게 선생님 방금 설명한 게 여기입니다. 여기 요 부분을 설명했던 거예요. 한번 자세히 읽으면서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응용 버전이에요. 자, 이제 본론 갑니다. 본론.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시간 팽창, 시간이 팽창된다. 진짜일까? 정말일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보세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원리만 소개할 겁니다. 보세요. 자, 이 그림인데 여기 S-라는 관찰자 타고 있는 거 보이죠? 외부에 S라는 관찰자 있는 거 보이죠? 보입니다. 하나의 실험을 할 거예요.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 안에서 빛시계라는 시계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할 거야. 빛시계라는 시계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할 거야. 자,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속력분의 거리를 가지고 측정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S-한테 야, 시간 좀 측정해봐. 근데 빛시계니까 빛의 속력을 이용할 거 아니야? 빛의 속력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겠네요. 자, 이제 물어봅니다. 야, 너 속력 시간을 수정해봐. 너 시간. 자, S-의 시간을 TS-라 쓸게요. S-가 측정한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은 C가 되겠죠. 맞나요? 빛의 속력 C. 빛의 속력으로 왔다 갔다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거니까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요 우주선의 위아래 길이가 L-라고 설정돼 있습니다. 위아래 이 길이가. 그러면 왕복이니까 몇 L-? 2L-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시간 측정해봐. 저 C분의 2L-라고 측정됐는데요?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이 똑같은 실험을 누가 바라본다? 외부 관찰자 S가 바라보면서 야, 네가 이번엔 시간 측정해봐 그러는 거야. 알겠어요? TS. 빛을 쐈으니까 봐봐, 빛의 경로가 얘가 바라보는 빛의 경로는 좀 달라. 아까 우리 공을 던졌을 때 안에 타고 있는 나는 위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부 관찰자가 보면은 포물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며 똑같은 거야. 아래서 쏜 빛이 빵 출발했는데 우선이 움직이잖아. 움직이는데 위에 천장에 땅 닿았다가 튕겨서 바닥에 땅 닿아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이렇게 움직여서 왕복한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거예요. 맞나요? 외부 관찰자가 관찰했을 때는 빛이 안에 관찰자가 띵띵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외부 관찰자가 관찰했을 때는 띵띵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네가 시간 좀 측정해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은 당연히 빛의 속력 C가 될 거고요. 거리는요. 요 거리와 요 거리를 더한 값이죠. 맞죠? 요 거리는 이만큼의 거리잖아. L-는 이게 L-였죠? 그럼 L-하고 L 중에 누가 더 길 거냐는 거야. 똑같진 않겠죠? 대각선 길이니까. 대각선 길이가 더 깁니다. 맞나요? 이걸 증명한 게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그죠? 대각선의 길이가 수직 길이보다 훨씬 길다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측정한 시간은 2L이에요. 2L. 맞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S-가 측정한 시간과 S가 측정한 시간은 다르네요. 인정? 누가 더 길어요? S가 측정한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왜? 거리가 기니까. 거리가 기니까 시간도 길게 측정된다고.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1초라고 측정이 됐어요. 뭔 소리야? 나는 2초라고 측정되던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초면 문제가 없겠지만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서 나는 갔다 오니까 1년 걸리던데? 뭔 소리야? 너 2년 동안 갔다 왔다니까? 이런다고요. 응? 시간이 달라진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 1년밖에 여행 안 했어. 뭔 소리야? 너 2년 여행하고 왔다니까? 이런 거예요. 나 2살 먹어서 봐. 민증까? 이런다고. 그죠? 쟤는 1살 먹고 왔다고요. 그래서 우주선에서 여행하고 온 애는 시간이 천천히 가고 남아있는 아이는 시간이 빨리 간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확인한 건 뭐야? 그러네. 그럴 수밖에 없네를 확인한 거예요. 실제로도 그럴까? 실제로도 그래요. 인공위성에다가 다이소에서 시계 2개 사가지고 하나는 갖고 있고 하나는 내가 인공위성에 태워가지고 쏴서 우주를 100바퀴 돌고 내려오게 해요. 그죠? 얘는 빠르게 돌았잖아. 그리고 내려오게 하면 둘의 시간은 다르게 가고 있다. 우주라서 그랬을까? 아니야. 걔가 빠르게 움직이고 중력의 영향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시간이 다르게 간 거야. 시간이 상대적이다. 시간이 누구에게나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게. 오케이? 시간은 다르게 가요. 다르게 갑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진짜 그러네. 진짜 시간이 다르게 가네라는 걸 지금 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간이 다르게 가면 광속이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게 가면은 길이도 상대적입니다. 길이도 상대적이에요. 됐나요? 자, 일단
길이 수축이란 말.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건 이해가 됐어요. 이래서 시간 지연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건데 이게 또 문제야. 시간 팽창. 자, 이거 설명할게요. 놔두고. 자, 시간이 팽창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봐봐. 나는 S-라는 사람이야. 나에게 시간은 이만큼이 1초야. 이만큼의 시간이 가면 1초라고 해. 오케이? 나는 S라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의 시간이 가면 1초가 지나. S-와 S 중에 누가 시간이 더 팽창돼 있어요? 시간의 개념이 팽창돼 있는 사람은 S-죠. 자, 이게 시간 팽창 개념인데 시간이 팽창된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봐. 자연계에서 시간이 실제로 진행됩니다. 시간이 뚝뚝뚝뚝 띵 여기까지 시간이 실제로 진행이 됐어. S-는 뭐라 그럴까? 1초 지났네. 이럴 거 아니야. S는 뭔 소리야? 2초 지났잖아. 맞아요? 이럴 거 아니에요. 시간의 개념이 팽창된 사람은 자연계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갔을 때 1초밖에 안 지났네 이럴 거고요. 시간이 팽창되지 않은 사람은 뭔 소리야 1초, 2초 나갔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팽창된 사람이 시간이 느리게 가게 됩니다. 시간이 팽창된 사람이 그래서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야. 이해돼요? 우리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야 시간이 팽창된다는 건 제가 1초인데 너는 2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거 아니란 얘기야. 시간이 팽창됐다라는 개념은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팽창된 사람이 오히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야. 제가 1초인데 내가 2초니까 시간이 팽창된 게 아니라고. 다시 말하지만 정확한 시간 팽창 개념을 요 그림으로 이해해줘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시간이 팽창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시간이 지연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같은 용어입니다. 시간 팽창과 시간 지연은 그래서 동일한 용어다. 같은 개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자, 좋아요. 길이 갑시다. 길이 먼저 하고서 고유 설명할게요. 자,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하나 나옵니다. 보세요. 이제 시간 지연이 이해가 됐다면 길이 수축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설정 먼저 할게요. 봐봐. 지금부터 길이를 측정할 거야. 어떤 길이를 측정할 거냐면은 지구부터 목성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거예요. 대상을 정했어. 지구부터 목성까지 거리를 측정할 겁니다. 누가 측정할 거냐면은 S-가 측정할 거고 그 다음에 S가 측정할 거야. 두 사람을 준비했어. S-는 우주선에 타고 가면서 거리를 측정할 거야. 자, 우리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뭐야? 시간 곱하기 속력으로 구하죠.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은 S-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얼마의 속도로? V라는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칠게요. 그럼 내가 나는 이렇게 거리를 구할 계획이야. 어떻게? 내가 속력 V로 계속 갈 거거든. 내가 측정한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착한 시간을 여기다 넣으면은 거리를 구할 수 있어.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제가 측정한 시간은 TS-가 되겠네요. 그죠? 이 시간을 집어넣으면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너는 어떻게 거리를 구할 생각이야? 나도 쟤를 이용할 거야. 제가 V라는 속도로 간다 그랬거든. 제가 도착하는 시간을 내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너는 어떻게 시간 구할 거야? 제가 V라는 속력으로 간대. 그럼 제가 저기서 지구에서 목성에 도착하는 시간을 내가 측정하면 되겠네. 관찰하고 있다가 시작해서 도착! 하면 그 시간을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얘가 측정한 시간을 넣으면 돼요. 즉 TS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우리 방금 배운 걸 적용할 거야. 그럼 TS-하고 TS는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동일하지 않아요. 시간을 측정할 때 우리 빗시계를 가지고 시간을 측정한다고 할게. 빗시계를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빗시계를 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빗시계를 가지고 측정하니까 얘가 측정한 시간이 더 짧게 측정이 되고요. 얘가 측정한 시간은 더 길게 측정이 돼요. 오케이? 시간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한테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며 얘가 시간이 느리게 가고요. 얘는 시간이 더 빨리 갑니다. 그죠? 여기 ts가 훨씬 큰 값이고 ts 다시는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얘가 측정한 길이가 훨씬 길게 측정이 되고요. 얘가 측정한 길이는 작게 측정이 됩니다. 맞죠? 저 현상을 길이 수축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얘가 측정한 길이는 이만큼인데 제가 측정한 길이는 이만큼밖에 안 되던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길이가 수축된 겁니다. 이 현상을 길이 수축이라고 해요. 시간이 달라지면 당연히 길이도, 거리도 달라지는 개념을 적용한 거라는 겁니다. 시간이 달라지니까 이 공식에다 시간을 집어넣으면은 시간이 짧으니까 당연히 길이도 짧아지겠네. 이 현상을 길이 수축이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자, 누가 큰 값이고 누가 작은 값인지만 잘 구분해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 하나를 할 겁니다. 보세요. 여기다가 할까? 있으니까 넘어가자. 자, 고유. 자, 고유라는 말을 붙여. 우리 책에 보면은 고유 시간, 고유 길이 뭐 있단 말이 나오거든요. 고유라는 말을 어디다 붙이는지 소개할 겁니다. 봐봐. 고유라는 말을 어디다 붙이냐면요. 관찰 대상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가 측정한 물리량에다가 고유자를 붙입니다. 고유라는 말은 측정 대상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가 측정해준 물리량에다가 고유자를 붙여. 그러면 자료를 우리 아까 실험을 다시 볼게요. 이봐, 이 실험. 이 실험에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예요? 시간입니다. 이건 시간을 측정하는 거야.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가 뭐야? 저 빗시계죠? 빗시계랑 같이 있는 게 누구야? S-죠. 그래서 S-가 측정한 시간에다가 고유시간이라는 말을 붙여준 겁니다. 고유자는 관찰 대상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 여기서는 S-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S-가 측정한 시간에다가 고유시간이라는 말을 넣어주는 거야. 정리하면 S-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시간이 된다. 고유시간. S-가 측정한 시간이 더 짧아지는 시간이죠. 즉, 시간 팽창이 일어난 시간이 얘가 측정한 시간이었잖아. 그치? 우주여행 한 해가 시간이 느리게 간다며 얘가 측정한 시간이 바로 작아진 시간, 팽창된 시간, 다른 말로 지연된 시간이 바로 고유시간이에요. 지연된 시간에다가 고유시간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지연된 시간, 시간 팽창이 일어난 그 시간에다가 고유자를 붙인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S가 측정해준 시간은 그냥 시간입니다. 얘는 그냥 시간이야. 첫 번째 관계식을 뽑아낼 건데 누가 더 커요? 당연히 T가 더 큽니다. 맞죠? 일반적으로 측정한 시간이 당연히 팽창된 시간, 지연된 시간보다 클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계산인데 계산할 때 진짜 간단해요. 작은 놈에다가 특정한 상수를 곱하면 큰 값이 나와요. 상수는 항상 동일해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작은 거, 큰 거만 구별할 줄 알면 계산은 식은죽 먹기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작은 값인지 누가 큰 값인지를 구별만 해주면 돼.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당연히 얘가 작지, 얘가 크지. 근데 지금부터 문제 잘 들어. 측정 대상을 바꿉니다. 길이로 바꿔, 길이야.
현재 이 실험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실험에서 측정 대상이 누구야? 나야? 내 말에 반응했어? 네. 일반 재밌네요. 시리야? 반응 안 해? 오케이 구글. 내 거 반응했는데 아무도 반응 안 했어? 진짜. 아무튼 안 할게. 아무튼 때려라. 측정 대상이 누구냐고요? 시리야? 측정 대상이 누구죠?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가 측정 대상이야. 걔랑 같이 움직이는 관찰자가 있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찾아봐. 측정 대상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가 있어요. 누구죠? 잘 모르겠죠? 잘 봐. 일단 S-는 아니야. 왜냐면 지구하고 목성이 고정돼 있는데 S-는 지 혼자 막 가잖아. 측정 대상과 함께 움직이지 않잖아. 지 혼자 가잖아요. 그죠? 쟤는 같이 움직이는 관찰자가 아니야. 그래서 S-가 측정한 물리량에 고유를 붙이면 안 돼. 맞죠? 시간은 지가 갖고 있는 빛시계로 하는 거니까 시간은 고유시간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지만 거리에 대해서는 고유거리라고 고유길이라고 불러줄 수 없다는 겁니다. S-는. 근데 이제 잘 봐. S-의 입장에서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내가 S-가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을 상상해야 돼. 누가 보여? 앞에는 목성이 보이죠? 뒤엔 누가 보여? 이렇게 봐야겠다. 앞에는 누가 앞에 누가 보여? 목성이 보이죠? 뒤에 누가 보여? 지구가 보이죠? 지구는 점점 멀어지고 목성이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치? 내가 봤을 때는 지구는 뒤로 가고 목성도 뒤로 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때 저기 달에 서 있는 S도 보입니다. 보이네? 달에 서 있는 S는 어떻게 가요? 걔도 이렇게 움직여요. 맞아요? S- 입장에서는 지구하고 목성도 이렇게 움직이고 S도 같이 움직여. 그래서 측정 대상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는 S예요. 이해돼요? 측정 대상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관찰자는 그래서 S입니다. 그래서 S가 측정한 물리량에다가 고유자를 붙여주는 거야. 자, 둘은 뭘 측정하고 있죠, 지금? 거리를 측정하고 있죠? 얘가 측정한 거리를 L, 제가 측정한 거리를 L이라고 한다면 얘한테 고유 길이라고 붙여줘야 한다는 거야. 우리는 알고 있죠? 둘 중에 누가 더 짧게 측정되지? 얘가 짧게 측정됐었죠, 아까. 그죠? 얘가 측정한 길이가 짧았잖아. 얘는 고유 길이가 오히려 커요. 맞습니까? 고유자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짧아지고 좁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시간이 짧아지고 거리가 좁아지는 건 아닙니다. 시간은 고유 시간이 짧지만 정리할게요. 짧지만 길이는 고유 길이가 훨씬 더 깁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고유자가 붙었다고 해서 시간 팽창 길이 수축이 일어난 물리량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고유가 붙었잖아. 이게 시간 팽창이 된 거지. 길이축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이거 누가 작은 값이고 누가 큰 값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자, 작은 값과 큰 값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면 이제 다 됐어요. 자, 마지막 공식이야. 봐봐. 작은 값에다가 로렌츠 상수라는 상수를 곱하면 무조건 큰 값이 딱 나옵니다. 이게 공식이야. 작은 값에다가 R을 곱하면 큰 값이 나와요. 그러면 R은 뭐냐? 로렌츠 상수는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R로 딱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따로 써놔야 돼. R로 딱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데, 루트 1-C분의 V의 제곱분의 1이 R입니다. 뭐야, 이건 또 뭐야? 두려움에 떠들지 말고요. 별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0.6c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우주선이 있는데 그 우주선에서 측정한 시간이
측정한 시간이 1초라고 측정이 됐다. 네, 문제입니다. 퀘스천. 밖에서 관찰하고 있는 S 다시야. 밖에서 관찰한 S가 측정한 시간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밖에서 관찰한 시간은 더 길겠죠? 얼마나 길어지는지를 이제 공식을 통해 보여줄게요. 얘가 0.6c의 속도로 달리니까 우주선의 속도가 0.6c, 즉 V값에다가 0.6c를 집어넣으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루트 1-c분의 0.6c의 제곱이 되고 분의 1이 나오니까 cc가 약분돼요. 잘됐다. 쌤이 cc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약분해버려. cc 약분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0.6의 제곱이니까 0.36 나오죠. 1-0.36은 0.64 나옵니다. 루트 0.64가 나온다는 말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자, 0.64는 뭐의 제곱이야? 0.8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0.8로 루트를 벗고 나오십니다. 얼마 나오겠어? 8분의 10이 나와요. 뭔 소리야? 1보다 큰 값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로렌츠를 곱하면 무조건 1보다 큰 값이 될 테니까 큰 값이 되겠죠. 작은 값에다가 로렌츠를 곱하면 왜 큰 값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주선의 속도는 저 이유로 항상 0.6c야. 또는 0.8c. 그래야 루트를 벗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해돼요? 모든 문제 어디를 다 봐봐. 다 맨날 0.6c, 0.8c로 달려. 이유는 루트 벗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엄청 계산이 힘들어지겠죠. 너무 알아요. 0.8c 집어넣으면은 0.8c를 집어넣으면 0.6분의 1로 떨어져서 6분의 10 떨어지거든요. 훨씬 더 1보다 훨씬 더 큰 값이 나옵니다. 0.8c니까 훨씬 더 속력이 빠르니까 길이수축 시간 팽창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작은 값에다가 큰 값을 곱하면 전부 다 이 큰 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문제에 적용해 볼게요. 자, 8분의 10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적용을 하면 퀘스천, 이 문제 풀어볼게. 이 문제를 풀면요. 그래서 자, 1초라고 측정된 이거죠. t 고유 시간에다가 로렌츠를 곱한 것이 그냥 시간이라면 지금 구하라는 게 그냥 시간을 구하라는 거야. s가 측정한 시간이니까 t를 구하는 방법은 고유 시간에다가 r 곱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고유 시간이 1초라며. 여기 1초 그죠? 1초라고 측정됐다며. 거기다 r이 뭐였죠? 방금 구한 게 8분의 10이라며. 그죠? 곱하기 1 곱하기 8분의 10이 들어가서 얘가 측정한 시간은 8분의 10초가 나옵니다. 8, 1은 8, 8, 1은 8, 8, 2, 16, 8, 5, 40, 1.25초가 됩니다. 1.25초. 시간 팽창된 아이가 나 1초 걸렸어요. 그럴 때 시간 팽창되지 않은 아이가 뭐라 그래? 뭔 소리야 1.25초 걸렸어. 그런다는 거야. 나 1년 동안 여행하고 왔는데 뭔 소리야 너 1.25년 동안 여행하고 왔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럴 때 로렌츠 값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로렌츠는 항상 유호가 8분의 10 또는 6분의 10으로만 떨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너무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요거 지금 처음은 되게 낯설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로렌츠 요거만 잠깐 암기해 놓으면 모든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문제는 풀어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고 뻥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 116쪽에 왼쪽 가운데도 막 t는 1 루트 뭐 어쩌고 써있죠? 이게 로렌츠를 적용한 거야. 오른쪽에 117쪽 가운데 격까지에도 l은 고유 곱하기 루트 여기 써있죠? 자, 로렌츠 값을 여기저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공식은 적어야 그냥. 정리 한번 해줄까? 공식 정리해주면 로렌츠는 좀 알았으니까 t 고유 시간에다가 로렌츠를 곱하면 그냥 시간이 나오고요. 시간이 나오고 l에다가 로렌츠를 곱하면 고유 길이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116쪽에 나와 있는 말은 뭐냐면 116쪽에 나와 있는 건
그냥 시간을 구하는 방법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고유 시간에다가 로렌츠를 곱하죠. 로렌츠 값이 얼마였죠? 루트 1-c분의 v의 제곱분의 1이잖아. 이거 그냥 써있는 거잖아. 여기다 이거 곱했으니까 여기다가 t 고유라고 써놓은 거죠? 이거야 그냥 이거. 이게 t야. 이게 t야라고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쓴 겁니다. 그죠? 자, 117쪽에 써있는 건 뭐야? 구하라는 게 뭐야? 그냥 길이죠. 이거 구하라. 그냥 길이 구하라는 거거든. 수축된 길이야 저게. 수축된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요. 고유 길이를 뭐 하면 돼? 로렌츠로 나누면 되죠. 그죠? 로렌츠로 나눈다는 건 이 로렌츠 상수를 뒤집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고유 길이에다가 곱하기 r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고유 길이에다가 r분의 1은 어떻게 돼? 그냥 루트 1-c분의 v의 제곱 끝! 이렇게 되겠죠. 이게 써있잖아 이렇게. 그죠? 이거야 그냥 이거야.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쌤이 알려준 작은 거에다가 r 곱하면 큰 게 돼 끝! 그게 공식 끝이라니까. 그거다 이리저리 그냥 적용해서 수학적으로 약간 왔다 갔다 시킨 것 뿐이에요 그냥.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할게요. 두 가지는 간단한 거. 첫 번째는 뭐냐면 길이 수축이 일어날 때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이렇게 생긴 이상하다. 이렇게 생긴 나무야 집 아니고 나무를 쳐다보고 있다면 이 나무는 어떤 모습으로 관찰이 될까요? 이겁니다. 이 나무는 어떤 모습으로 관찰이 될까? 이 나무는 높이도 있고요. 폭도 있잖아. 그때 얘가 움직이는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운동 방향으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는 거야. 즉 저 나무의 높이는 건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관찰한 나무의 모습은 아마도 요딴 모습으로 관찰이 될 거라는 거죠. 높이는 건드릴 수가 없고요. 옆으로만 쭉 수축된 모습으로 관찰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은 경험이 없겠지만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면 시야가 좁아져서 되게 위험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주변 공간이 수축되는 것처럼 보이는 물론 되게 미미하겠지만 광속이 아니기 때문에 미미하겠지만 되게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가 외부를 바라봤을 때 약간 이렇게 수축되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을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 쪽으로만 일어난다. 이때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저 나무가 위아래로 이렇게 찌부러든 것처럼 보입니까? 맞아. 옆에 폭은 변함이 없고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니까 이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당연히 요 위아래 요게 수축이 되겠죠. 그죠? 옆에 폭은 그대로니까 그 나무가 이렇게 찌부러져 보이는 모습으로 관찰이 될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5번 내용이 끝난 거예요. 1번은 동시성의 상대성이었고 2번이 바로 시간 팽창, 3번이 길이 수축이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 세 가지였습니다. 자, 이 이론이 나오고 나서 나온 SF 영화가 뭐야? 타임머신. 시간이 다르게 간다며. 그죠? 두 번째는 뭐야? 공간을 점프하는 거. 워프? 순간이동? 이런 것에 대한 상상력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유명한 뭐가 있어요? 축지법. 알아요? 축지법. 그죠? 누가 축지법 썼다 그랬죠? 허경영 말고. 누가 썼죠? 축지법이 바로 여기서 땀을 줄이면서 막 간다네. 축지법도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네. 축지법. 그죠? 받았습니다. 아인슈타인 덕분이야. 그죠?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과연 진짜냐? 증거를 해봐라.
그러니까 시간이 다르게 가는 거, 여러 가지, 시간이 다르게 가는 거, 다이소에서 산 뭐 시계 가지고 실험하고 그런 증거도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은 좀 낯설겠지만 뮤온이라는 입자입니다. 뮤온. 뮤온이라는 입자가 뭐냐면 우주에서 날아온 어떤 입자가 지구 대기권에 빵 부딪히면은 걔가 뮤온 입자로 변화가 돼요. 지구 대기권에서 생성된다 보면 됩니다. 지구 대기권에 생성돼서 지구를 향해 들어와, 중력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뮤온의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 거의 광속에 가깝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뮤온 입자가 지구에 도달할 수 있을까? 지구 표면에 도달할 수 있을까? 봤더니 걔가 생기자마자 없어져. 수명이 정말 짧아. 지구 대기권이 1000km잖아요. 그걸 통과하는 동안 수명이 다 해가지고 지표면에서는 관찰이 안 되는 게 원래 정석이야. 지표면에서는 뮤온 입자를 절대 관찰할 수가 없어야 맞아. 근데 문제는 뭐야? 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지. 결론부터 말하면 뮤온 입자가 지표면에서 관찰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 뮤온이 엄청 빠르게 움직이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팽창되잖아. 자기 시간이 느리게 가요, 제가. 제 시간 느리게 간다.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자기 수명 이상의 시간을 확보해서 지표면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지표면에서 관찰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표면에서 뮤온 입자가 관찰되는 것 자체가 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이게 두 번째 관점이 있어요. 이제 뮤온의 입장이 되어봐. 뮤온은 자기가 빨리 움직인다는 걸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내가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어. 왜지? 내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뭐가 수축돼? 주변의 길이가 수축돼. 대기권의 높이가 1000km가 아니야. 20km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야. 수명이 당하기 전에 바닥에 닿던데? 너무 짧아서. 이럴 거 아니에요. 길이 수축 때문에. 뮤온의 입장에서는 외부 길이가 수축되기 때문에 빠르게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걸 두 가지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나와봐. 자, 방금 한 얘기를 이제 이해하는 거야. 자, 처음 들었던 얘기가 이겁니다. 지상의 관찰자가 뮤온을 관찰할 때, 지상의 관찰자가 뮤온을 관찰하면 뮤온이 엄청 빠르게 움직이니까 뮤온에게 시간 팽창이 일어나서 수명이 길어진 거야. 그래서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뮤온의 수명이 길어짐으로 라는 말이 그 말이야. 저 녀석의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지표면에 도달할 정도의 충분한 수명을 확보할 수 있어. 그래서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지상의 관찰자 입장이야. 두 번째, 좀 특이하게 돼 있어. 봐봐.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좌표계. 뭔 소리야? 뮤온과 함께 움직여. 뮤온이 떨어질 때 옆에서 관찰자가 같이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보일까? 뮤온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 뮤온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얘가 뮤온한테 너 시간 팽창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가 시간 팽창되니까 시간 팽창에 대한 건 적용할 수 없는 거야. 그 뜻이야.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볼 때는 뮤온의 시간이 팽창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걔네들이 봤을 때 주변이 막 뒤로 넘어가고 있어. 왁 떨어지니까 주위 환경이 막 위로 올라가고 있어. 이 뜻이야. 누리는 안 움직이는데 왜 주변 환경이 막 위로 올라가지? 실제로 떨어지고 있는 거지. 근데 지들이 움직이는 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주변의 환경이 막 자기 위로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 주변이 빠르게 움직이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가 길이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권의 깊이가 1000km가 아니라 더 쫙 줄어들어가지고 빠르게 자기 수명 안에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거리가 수축되어서 짧은 고유 수명 동안 자기 수명은 짧지만 지표면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건 길이 수축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내가 왜 지표면에 도달했냐면
길이수축 때문이야 라고 설명한다는 얘기고 밖에 서 있는 외부 관찰자, 지상에 서 있는 관찰자한테 지표면에서 왜 뮤온이 관찰됩니까? 라고 얘한테 물어본다면 뮤온이 엄청 빠르게 움직여서 제 수명이 늘어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 맞다라는 증거입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썼어요.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